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역풍당당. 역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주치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네. 바람나서 이혼 요구를 하는 아내. 네. 그 여자랑 좀 이게 남편이랑 아내랑 좀 다르더라고요. 네. 이혼 요구하는 이 결이 좀 틀려요. 이 아내의 생각이 뭐냐 이걸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내분들은 네, 좀 틀려. 네. 아내분들은 제가 겪은 바로는 바람이 났을 때 상간남 소송 들어오면 남편분한테 거의 다 이제 미안하다고 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아내가 먼저 이혼 소송하고 집을 나가면 진짜 그게 끝까지 가는 거야. 그 생각이 중간에 바뀌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일관되죠. 정말 일관되게 하고 애도 안 보고 오히려 훨씬 더 매정하게 끊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정신이 들어가서.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 그게 것 차이죠.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 바람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의 연장선 같은 맥락인데 육체랑 정신이 같이 움직인다. 근데 이제 여자들이 이제 남자의 이제 어떤 그 심리를 잘 모르잖아요. 네, 네. 근데 자기네들끼리 탁상공론해.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그 다음 카페가 이제 남편 바람에 대처하는 법, 그게 사실 한 13년 된 카페, 거기에 수많은 대처법을 가지고 제가 책도 내고 유명세가 좀 있으면서 상담도 오래 하면서 제가 지금은 여풍당당까지 이게 원래 유튜브 제가 말하는 거를 제가 울렁증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저는 이게 그냥 이렇게 숨어가지고 강호에 숨어서 이렇게 조용히 상담만 하면서 그냥 살고 싶었는데 펑크가 나가지고 아무개님이 펑크를 내는 바람에 제가 땜빵으로 아니 제가 저는 원래 뒤에서 PD 역할만 했던 거지. 그쵸, 맞아요. 제가 대본 제가 쓴 글 가지고 이걸로 하시라. 맞아요. 근데 저는 제가 또 대표기도 하고 대표 상담도 그러니까 전 PD고 그냥 출연은 당신네들이 해라. 일반 상담사들이 펑크가 나서 땜빵하다가 이렇게 된 거지. 땜빵 나 원래 안 하려고 난 그냥 안 하려고 그랬거든. 난 이게 싫어. 난 지금도 이게 말씀 너무 난 잘하잖아요. 그냥 글만 쓰고 싶어 지금도. 그래서 원래는 글 쓰는 사람인데 그거 만들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카페를 만들게 된 계기가 사실 한 15년 전에 그 여성 포털에서 제가 이제 너무 그 여자들 글 쓴 거 보고 뭐 내 남편이 뭐 하고 있는데 이건 뭘까요? 이건 무슨 심리일까요? 이건 어딜 간 걸 거예요? 이거 다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데 다 엉터리야. 탁상공론이지. 여자들끼리 뭐 알아.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진짜 이렇게 눈팅하다가 한번 댓글을 달았지. 이거는 어디 간 거고 이거는 어떤 심리로 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원 글자께서 다음날 이래저래 파헤치더니 너무 정확했습니다. 역시 남자분이 이거 좀 조언해 주니까 자기 너무 고맙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댓글 달기 시작하면서 글을 올리면서 엄청난 그때 거기서 추천수를 받으면서 어디다 댓글 다신 거예요? 그게? 유명 여성 포털이 있어. 뭐 땡땡. 굉장히 그때 여성 포털 중에 가장 큰 데였어. 그래서 거기서 글을 좀 연재하다가 거기서 이제 제 팬층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카페를 만드시라. 그래서 필명이 있었어요 그때? 필명? 있어. 비밀입니다. 너무 많은 거야. 너무 지나간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카페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아예 그냥 주제를 좁혀서 외도 관련된 거 하나 만드시라 해서 왜냐면 여기는 아무래도 여자들만의 공간이니까 아무개님을 고깝게 생각하는 여자들도 있고 오래 살아남기는 어렵다. 또 그 얘기 맞는 것 같고 내가 뭐 남자가 왜 거기 가서 그래. 또 이거 왜 설치냐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든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자들끼리 너무나 이걸 잘 모르는 게 제가 이제 상담하다가 정말 깜짝깜짝 너무 모른다 남자의 성에 대해서 무슨 뭐 정액 검사를 하면 팬티에서 정액이 나오면 무조건 뭐 성관계 한 거고 바람난 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런 것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무슨 뭐 남자가 갱년기가 어디 있어? 갱년기가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남자는 갱년기 없어요. 그래요? 그치 몰랐죠? 저 몰랐는데. 없어. 선택적 갱년기. 갱년기는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갱년기 없어져. 우울증도 선택적 우울증. 바람 나면 선택적 우울증이야. 집에 있으면 우울증, 밖에서 상간자 만나면 활발해지는 거. 조증. 집에 있으면 우울증. 조울증이지. 갱년기 없습니다. 침대에서 이렇게 등 돌리고 잔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 사람 그리고 또 흰머리가 희끗희끗 보이는 게 짠한 거지. 이 사람도 늙어가는구나. 역시 50 넘어가니까 역시 별 수 없구나. 짠한 마음에 안아주고 또 몸에 좋다는 걸 해먹이지. 근데 가방에서 세상 발기부전제 막 이런 거 나오고 콘돔 나오고 딕 해봤더니 상간녀랑 휴대폰 이렇게 비번 풀어서 봤더니 막 자기야 여보야 난리가 났어. 뭐 어제는 자기 에너지가 넘치더라. 뭐 너무 좋았어. 이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갱년기 없어. 무슨 갱년기 개소리야 그거. 그냥 몸만 약간 좀 뻐근할 뿐이야. 나이 먹으니까 50견 이런 건 있겠지. 50견. 이성이 그 상대방의 생각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이걸 오해하게 되면 그렇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더 문제가 커진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람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혼을 요구하는 남자들의 세계는 뭐냐면 남자들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데 이제 바람을 피더라도 패턴이 다양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엔조이로만도 필 수 있는 거야. 맞아요. 그야말로 마음 안 주고 그래서 성매매가 남자들은 많이 하는데 여자들이 성매매하는 경우 굉장히 드물거든. 호빠는 있어. 호빠도 성매매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도 젊은 놈이랑 나 대접받으려고 가는 거거든. 옆에 술 따라서 야 놀아봐 막 약간 이거 부리는 느낌 가지고 하는 거지. 꼭 걔랑 해야지 이건 아니야. 근데 남자들은 뭐 지혜랑 해야지 이게 있어. 그 지명이 있잖아. 그 여자 이름이 있어. 아 오늘은 누굴 지수를 부를까 지혜를 부를까. 그러면서 거기 이제 실장한테 전화해서 지혜 있어요? 그리고 몇 시까지 갈게요. 돈 주고 가서 그냥 하고 오고. 근데 이제 이제 얘기도 좀 하죠. 남자들은 가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얘기를 많이 해. 자기 속에 있는 얘기. 어디 가서 못하는 얘기 이제 걔네들한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배설하고 입으로도 배설, 말로도 배설하고 이러고 오는 거지. 근데 마음은 없는 거지 거의. 간혹 눈 맞는 경우가 있지만 굉장히 드물죠. 무슨 그런 특히 성매매하는 여자랑 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남자들은 이게 분리가 되는데 여자들은 보통 결합이 되더라고. 육체적인 거와 정신적인 게 같이 움직이는 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그널이 잘 보인다. 남자가 여자의 경우는 왜냐하면 육체와 정신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정신 나간 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내는 일단 정신이 굉장히 깊게 빠져버린다. 그래서 다 버린다. 다 버려가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축 이혼 요구까지 하는 거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남자의 바람과 여자의 바람의 차이가 나는 건데 제가 이제 바람의 단계라 그러잖아.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양다리 엔조이 양다리로 가서 육체적 관계가 깊어져 버리면 정서의 강을 건너 이제 정신적으로 깊어지는 단계. 정서의 강을 건너냐 마느냐인데 정서의 강을 건너는 비율이 여자들이 현저히 높다. 육체적 관계가 막 들어가고 처음에 호기심으로 만났고 호감. 여자는 호기심이 아니야. 남자는 호기심으로 시작하지만 여자는 호감으로 시작해. 남자는 반드시 여자는 반드시 호감이 들어가야 돼.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이제 유부녀인 경우도 내 남편이 있고 내 남편은 사랑해. 정말 좋아. 부부관계도 좋고 애도 너무 이뻐. 가정적이야. 내가 또 그래도 어떤 사람한테 누구 인간인지라 또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쪽에도 신호를 보내네. 그러다가 회식을 하게 됐네. 그러다 어쩌다 삐리릭 돼가지고 약간 이렇게 하다가 좀 사귀게 된 거지. 그러다 이제 조금 이제 교제를 하다가 이제 육체적 관계를 하게 됐네. 뭐 스킨십 좀 들어가다가 진짜 성관계까지 간 거야. 근데 여자는 거기서 이제 못 태어나는 얘기예요. 남자는 여자는 그러다가 이제 정서강을 건너버려. 그럴 확률이 여자는 보통 80%라고 저는 보는데 남자는 아니다. 거기서 정서강을 건너는 비율이 남자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40-50% 정도밖에 안 된다. 남자는 거기까지 하고 그냥 멈추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정서의 강을 확 건너버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그런 외도를 안 하는데 나도 좀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생각하는 사람 있지. 근데 이제 그 출발이 나 누구랑 만나서 이렇게 성관계를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나는 약간 설렘을 느껴보고 싶어. 근데 지금 일상생활이 너무 평온하고 이제 그 권태로우니까 설렘을 그러니까 약간 정서적인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설렘, 그 관계를 출발하는 것 자체가 정서이고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면 그 정서가 약간 성관계로 연결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겠죠. 여자들은 그렇게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확 뛰어넘어. 뛰어넘고 나서 정서적으로 깊어진 다음에 이제 여자들과 남자의 차이가 또 거기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여자와 남자의 차이는 남자의 바람은 정서강을 안 넘는 비율이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여자가 더 많다. 그래서 여자가 더 확 깊어진다. 정서강을 건너버리고 또 남자는 이유 없어. 보통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거의 10년 전에 쓴 책이 있는데 뭐 남자의 뭐뭐를 응징하라 뭐 이런 책 있어. 그 지금 이제 전자책으로는 나오거든. 다 이제 다 팔렸지. 그거 많이 팔렸습니다. 임세는 별로 많이 안 들어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 제가 그런 표현을 생각해요. 아내는 결핍에 의해서 바람을 피고 남편은 충만에 의해서 바람을 핀다. 남자들은 충만하고 사회적으로 좀 승승장구하고 돈도 좀 벌고 여유 있을 때 피는 경우 굉장히 많다. 여자는 결핍됐을 때 피는 경우가 많다. 그 결핍은 주관적 결핍일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잘하는데도 그러니까 남편이 별 문제가 없어. 남편이 자기한테 지극정도 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근데 내가 그냥 주관적으로 결핍인 거야. 내가 뭐가 성에 안 차는 거야.
또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남편이 뭐 사고를 쳤거나 남편도 옛날에 외도한 적이 있거나 뭔가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여자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맞아. 남자는 이유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이유가 없어 아무리 따져도. 근데 굳이 지가 애써서 옛날 꼬투리 막 잡는 거야. 중독되다 보니까 아내의 꼬투리를 잡는 것뿐이지. 진짜 이거 다 샅샅이 내면적인 것까지 다 분석해 보면 저는 그 밑단까지 다 보이니까 분석해 보면 사실 아내한테 큰 문제가 있거나 뭐 그거 없어. 지가 그냥 거기에 빠져버린 거야 남자들은. 근데 여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쌓인다 여자는. 근데 그거는 꼭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남편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주관적으로 내가 결핍이 강한 여자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없는 건데 그래도 이 사람은 결핍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남자들은 결핍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더 놀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많죠. 더 플러스 알파 개념이지. 여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시키려고 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채우려고 자꾸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바람 피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상간남한테 깊어지면서부터 남편에 대한 그동안 쌓였던 불만과 나의 결핍이 쫙 올라오죠. 그래서 그때 그게 이 정서연을 건너서 가뜩이나 상간남과 깊어졌는데 남편에 대한 그동안 쌓였던 게 확 올라오면서 이게 결합이 돼버리니까 이게 엄청난 폭풍과도 같은 그 바람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배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심지어는 저 새끼 나쁜 새끼야. 막 남편을 막 상간남한테 남편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간남도 자꾸 얘기 들으니까 상간남도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야 아내한테. 그러니까 상간남도 그래요 나쁜 새끼. 그리고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거야. 자기가 상간남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이 여자는 너무나 연약하고 착하고 정말 공주님인데 저 악당, 저 슈렉 같은 악당. 아니 저 사람이 남편인데 맞아. 지가 남편인데. 그래서 상간남을 이렇게 치러 가면은 남편분을 치러 가면 그 여자한테 좀 잘해주십시오. 맞아요. 막 그런 얘기 하는 경우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빙산이 그거는 정말 매너 있는 상간남이 하는 거고 오히려 지가 막 흥분해가지고 너 개새끼로 잘 찾아왔다. 네가 이 새끼야, 네가 뭐 남편 자격 있냐는 너, 지가 마치 그래서 자기야 내 뒤에 숨어. 지가 남편이야? 그런 게 굉장히 많다. 진짜 많은 그런 걸 요즘. 그게 원인이 다 있었군요. 그래서 그래서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이런 아내의 심리가 뭐냐? 도대체 왜 아내는 그렇게 미칠 수밖에 없냐? 일단 정서의 강을 확 넘어버린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쌓였던 이런 불만과 자기가 그동안 느꼈던 결핍이 확 올라온다. 남자들은 그렇게까지 올라오진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좀 더 바람을 피울 때 이성적으로 핀다고. 그래서 남자들은 잘 안 들켜. 여자들이 잘 들켜요. 맞아요. 여자들은 금방 증거 잡히더라고. 뻔히 보이거든. 약간 다 내던지듯이 외도를 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아내 바람은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되냐. 상간남을 쳐내는 건 쳐내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 매뉴얼대로 이제 상간남 소송 걸고 상간남 박살을 내고 막 아주 아작을 내가지고 쳐내는 과정에서 아내가 돌아오기가 더 어렵다. 남자보다는. 남자들은 엔조이성으로 피기도 하고 여러 패턴이 있기 때문에 상간녀를 어지간히 치면 남자들은 쉽게 좀 돌아오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그냥 그냥 정리하고. 그리고 또 남자들은 또 훗날을 기약해 또 그 선수들은 아이씨 뭐 여자 많으니까 또 내가 일단 이 여자는 아닌가 보네? 이미 들켰으니까 빨리 손절매하자. 또 새로운 여자 찾자. 이래가지고 돌아오기도 하고 남자들은 뭐 그런 게 있는데 여자는 그냥 지고지순하게 그 여자한테 빠졌고 또 남편에 대한 불만이 쫙 누적된 게 쫙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안 돌아온다. 그래서 지구전으로 가시라.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보시라. 그거는 전제 조건은 상간남 쳐낸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상간남 남편의 바람은 상간녀만 쳐내면 돼요. 이유 없이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아내는 그냥 그 페이스 유지하면 돼. 그러면 서서히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옛날 눈빛으로. 아내의 바람은 불만과 결핍이 누적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상간남을 쳐내는 건 쳐내는 거지만 쳐내고 난 다음에 확실히 끝났다는 게 보이고 나서는 아내가 지적질한 걸 좀 곱씹어 볼 필요는 있다. 몇 가지 사안이 있어요. 그거는 좀 해주시라. 원래 있었던 문제. 제가 꼭 바람핀 인간한테 무조건 뭐 저 자세로 잘해주라는 얘기. 저는 잘해주라는 조언은 안 하잖아요. 때려잡으시라. 저는 원래 강성이잖아. 근데 아내의 경우는 좀 다르다. 그 부분 몇 가지 지적한 건 진짜다. 진짜 아내가 그 부분에 불만이 있었던 거다. 그러면 이제 남편도 좀 자중하시라. 뭐 게임 중독에 빠져서 안 해요 이런 거면은 게임을 좀 멈추시라. 또는 뭐 약간 좀 돈 문제를 좀 자꾸 사고를 치면 사고 치지 마시라. 자꾸 그리고 좀 사람이 너무 뭐 순회에 빠져가지고 막 이리 퍼주고 저리 퍼주고 하는 건 그것도 경제권 아내한테 넘겨라.
그런 식으로 좀 개선을 좀 도모할 필요는 있다는 그러네요. 얘기죠. 또 지금 또 생각난 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보통 아내분들이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이렇게 좀 책임지잖아요. 양육도 하고 아이들도 보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외도를 해서 가정 바깥으로 나가면 아내분이 딱 힘을 가지고 주축이 돼가지고 상간녀 쳐내고 남편을 이 가정의 울타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는 쉬운데 아내분이 바람이 나면 이 가정이 완전히 다 와해돼 버리는 그런 그럼. 경우가 많더라고요. 애들도 다 방치되고 너무 안타깝다니까. 방치되고 남편분은 또 지금까지 회사 일만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 상황에 내가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막 아내도 나가버리고 막 이 가정이 엉망이 된 상황에서 약간 갈피를 잠깐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약간 더 파국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뭐 전 남자분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사실 오늘 오전에도 남자분 한 분 또 오셔서 그 대면 상담 많이 하는데 전 남자분들이 더 안타까울 게 많다니까. 저는 왜냐면 동성이라서가 아니라 남자분이 보면 더 이렇게 어리 빠지고 더 이렇게 힘든 모습이 많이 보여요. 맞아요.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상담하러 와도 저기서 저희 사무실에서 저 앞에서 우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남자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디 가서 남자니까 또 어디 가서 또 친구한테 얘기해도 좀 이게 애매하다고. 그래도 아내분들은 어디 가서 막 하소연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자분들 친구들 같이 오거나 아니면 자녀분들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렇게 하는데 남자분들 그렇게 혼자 와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이 살이 쪽쪽 빠지고 막 살 빠지는 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심리기 때문에 어쨌든 대처도 더 강하게 하는데 아내가 일단 지적한 거는 몇 가지는 좀 씹어봐라, 곱씹어보자. 한꺼번에 고치는 거 아니면 그 부분은 나중에 충족시키는 거지. 바람을 한참 피는데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는 건 의미 없고요. 일단 떼내고. 상간남한테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내가 이 사람이 지적한 걸 고쳐도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자꾸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상간남이 떨어져 나간 걸 확인하고 나서 아내가 고립돼 있을 때 낙동강 오리알처럼 이렇게 고립돼서 좀 낙동강 오리알이 왜 그런 건지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궁금해. 난 낙동강 오리알이 왜 고립이 된 상징이 됐는지. 오리알이 이게 있나? 갑자기 말이 샜는데 낙동강 오리알처럼 아내가 있을 때 그럴 때 접근전을 시도하는 거죠. 천천히. 왜냐면 아내가 아직까지 남편에 대한 불만과 그 결핍이 아직까지는 엄청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고 좀 아내 하는 거 봐가면서 아내가 좀씩 이제 다가오는 게 보일 때 그때 마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아내가 오면은 반발짝 내밀 때 내가 한 발짝 살짝 더 내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회복되는 거지. 아내는 미동조차 없고 지금 계속 남편에 대한 분노로 부글부글 상간남에 대한 그리움으로 지금 막 미쳐있는 상황에서 자꾸 접근해가지고 너 왜 네가 반성하는 자의 모습이냐 이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맞아. 내 자신을 약간 고쳐가면서 아내의 좀 시간을 좀 지구전으로 가시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후반으로 갈수록 제가 목소리가 흥분이 돼. 자꾸 흥분 좀 가라앉혀야 되겠습니다.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그 카페에 가시면 제가 쓴 대처법 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사연들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